안녕하세요. 예손병원 관절센터 강동근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휜다리 교정술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근위경골 절골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른 나이에 한 40대에서 60대 사이에 관절염이 생기는데 바깥쪽 관절은 손상이 없고 안쪽 관절에만 국한된 관절염이 있는, 흔히 O자형 다리라고도 부르는 환자들에게서 시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안쪽에 이미 손상된 관절 연골을 재생시키고 휜다리를 일자로 교정해 손상되지 않은 바깥쪽 관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쪽 관절이 손상된 경우로 예시를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O자형 다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후천적으로도 양반다리 등 자식 생활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안쪽 관절 손상으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O자형 다리는 걸을 때 무게중심의 60%가량이 안쪽으로 향하며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안쪽 연골판이 찢어지고 연골도 서서히 닳게 됩니다. 이 연골판이 더 이상 기능을 못하게 되면 뼈와 뼈가 맞닿습니다. 통증은 물론 무릎이 더 휘게 됩니다. 관절염이 진행될수록 O자형 다리도 점점 심하게 진행하고 이 내칠 관절에 편마모가 오게 됩니다. 편마모가 오는 것을 오다리, 내칠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간혹 환자분들 중 무릎이 안쪽으로 휘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걸으면 교정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미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한쪽으로 쏠린 무게중심으로 연골이 점점 더 닳게 되면서 연골 간격도 좁아지고 O자형 다리도 계속 진행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때 다리를 일자로 교정해주면 무게중심이 고루 분산되기 때문에 걸을 때도 바깥쪽을 사용해 걸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사용해왔던 안쪽 관절의 압력이 줄어들면서 공간이 생깁니다. 이 연골이 닳아 생긴 공간에 재생술을 해주는 겁니다. 건강한 무릎을 위해 휜다리 교정술에 박차를 가하는 치료 방법으로 연골 재생술이 있는데, 이걸 사용해서 안쪽 관절의 재생 치료까지 함께 합니다.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인공관절 수술은 무릎 관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환자분들에게 시행하는 반면, 근위경골 절골술은 내 무릎 관절을 그대로 보존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보다 더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게 훨씬 자유롭고, 인공관절 수술도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지만 내 무릎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안쪽에 관절염이 생기고 무릎이 휘어 있는데 다리를 바깥쪽으로 보내는 방법은 뼈에 금을 그어서 뼈를 바깥쪽으로 보낼 만큼 각도를 미리 계산해 놓고 계산하는 만큼 그 사이를 벌려서 바깥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뼈를 그냥 벌리기만 하면 안 되겠죠. 금속판과 나사를 이용해 고정을 하게 됩니다. 고정을 한 상태로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붙고 내 무릎 모양이 O자형 다리에서 똑바른 일자형 다리보다는 살짝 X자형 다리가 되면서 무릎이 교정됩니다. 61세 여성 환자분으로 수년 전부터 우측 무릎 통증으로 약물 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예손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방사선 사진상 O자 다리가 진행되어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MRI에서는 무릎 안쪽에 연골이 닳아 있으며 연골 손상으로 뼈도 하얗게 보이고 있으며 안쪽 물렁뼈의 파열도 관찰됩니다. 바깥쪽 및 앞쪽 구획은 비교적 정상이며 십자인대 상태도 양호하게 관찰됩니다. 젊고 활동적인 분으로 무릎을 보존하는 오다리 교정술을 계획하였습니다. 절골술 전에 관절경을 통해 각 부위의 연골 및 물렁뼈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데, 안쪽 부위의 연골 손상이 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상적인 연골은 2에서 3mm로 도자기처럼 보이나 이 환자의 경우에는 연골이 많이 닳아 있어 뼈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골 결손 부위에 연골 재생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절골술의 수술 사진입니다. 실제로 수술방 안에 있는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전에 계획한 만큼의 교정 각도를 얻게 됩니다. 수술 후에 방사선 사진이며 수후 4일째 CT를 찍어
외측 경첩, 골절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 연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절골술에 적용된 금소판과 나사는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만에서 2년째 제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수술과 마찬가지로 관절경을 이용해 연골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골 재생술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체중을 외측으로 교정해 준 것만으로도 안쪽의 압력이 줄어들어 연골이 부분적으로 재생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금소판 제거술 후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교정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위연골 절골술의 수술 후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해도 곧바로 재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대략 6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사마다 근위연골 절골술 후 목발 보행 시기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안전한 재활을 위해 수술 첫 6주간은 목발 보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뼈가 생성되고 부착되며 조직학적인 변화가 완료되는 과정에는 더 긴 시간인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죠. 이 기간 동안은 환자분들의 인내와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근위연골 절골술 같은 경우에는 연골 재생술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위연골 절골술만 하던 연골 재생술까지 하던 6주간의 발을 안 딛도록 목발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연골 재생을 같이 하신 분들은 더더욱 발을 디디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연골 재생을 안 하고 근위연골 절골술만 하신 환자분들은 6주 지나기 전에 발을 조금 디뎌도 대개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골 재생술을 시행한 환자분들의 무릎 연골 초기 강도는 연두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발을 자꾸 디디면 체중이 실리게 되어 연골이 손상되어 연골 재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 6주 정도는 지나야 어느 정도 강도가 생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발을 최대한 발을 디디지 않고 체중을 실어 누르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의자나 소파에 앉을 때도 발을 바닥에 대면 안 되는 건지 물어보는 환자분들도 있는데요. 의자에 앉거나 소파에 앉을 때는 편하게 발을 바닥에 내려놓아도 됩니다. 6주 동안 목발 사용하면서 발을 바닥에 딛지 않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 허공에 24시간 발이 계속 떠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웬만하면 체중이 발에 실리지 않도록 발을 디디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발의 앞부분 정도는 바닥에 닿아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발의 앞부분이 바닥에 닿는 건 이미 체중의 30%가량의 부하가 가해지는 것이므로 서 있을 때 한쪽 다리로 서 있거나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살짝 내려놓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6주 동안 지나면 목발 없이 바로 걸을 수 있을까요? 한동안 발을 안 대고 있었기 때문에 뼈, 근육, 인대 등 모든 게 약해져 있으므로 바로 걷는 건 어렵습니다. 차근차근 적응이 필요합니다. 목발을 딛고 처음에는 발의 앞부분을 바닥에 내보고, 다음에는 발 뒤꿈치, 다음은 발바닥, 그 다음은 발목에 힘을 주는 등 천천히 적응하다가 목발 2개를 짚고 바닥에 디디는 것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이번에는 목발 하나만 짚고 보행하는 것이 적용되면 그 다음에 목발을 완전히 떼어 놓으시면 됩니다. 목발을 떼고 난 후에도 한동안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6주간 목발을 사용하고 목발 떼는 연습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2주 정도 소요, 목발 떼는 연습이 끝나면 보조기를 한 달 정도 착용하고 집안이나 집 근처 정도에서 쩔뚝거리면서 걸을 수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이 되면 이제 좀 더 먼 거리를 다닐 수 있고 6개월 정도 됐을 때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위연골 절골술 후 목발을 사용할 때는 3점 보행법을 시행합니다. 3점 보행법은 수술 직후 통증으로 인해 체중 부하가 어려울 때 시행하는 보행법으로, 아픈 다리는 땅에 닿지 않고 정상인 다리와 두 목발에 의존해서 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양쪽 목발을 내딛습니다. 그 다음 아픈 다리를 들고 정상인 다리를 내딛습니다. 목발과 발의 위치를 수평으로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목발을 사용할 때는 겨드랑이가 아닌 손에 체중을 실어
몸을 앞으로 옮겨야 합니다. 또한 바닥이 미끄러운 곳은 주의하고 목발 끝에 고무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걸을 때에는 발을 쳐다보지 않고 앞을 보면서 천천히 걷는 것이 안전하며 신발은 굽이 낮고 편한 운동화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근위경골 절골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5달의 교정술 근위경골 절골술을 처음 들으면 두렵기도 하고 과연 괜찮을까? 라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효과를 입증받았으므로 실패 가능성이 매우 적은 수술입니다. 이 수술의 목적은 인공관절 수술을 최대한 미루는 것입니다. 이 수술을 하고 10년 뒤에는 다시 인공관절을 해야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10년, 20년이 지나도 많은 환자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지 않고도 건강하게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회복 과정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